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 훈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인데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움직여주면서 시장 전반의 감돈 활기를 더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흐름이 꽤 괜찮습니다. 일시적으로 38,000달러 주변까지 급등을 해주면서 다음 저항 구간까지 향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 조정 없이 4만 달러 부근까지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 모습인데, 아마도 이 구간 근처에 도달할 때는 강한 수준의 매도세가 펼쳐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무시할 만한 이슈가 있다는 점에서 이게 지금 단순 예측이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블랙록이 내년 1월 이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확신하고 있다. 지난번과 동일한 이유로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전망과 분석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또다시 한 건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블랙록의 관점과 의지를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덕에 이더리움은 모처럼 2,000달러를 돌파해냈고 알트 대장으로서의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더리움에 이어서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현물 ETF 역시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안기고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XRP 홀더들이 기다렸던 소송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벌금 합의 이슈와 관련한 양측의 미팅 스케줄 제안이 나왔는데, SEC와 리플은 스케줄 명령이 나온 날부터 90일 일정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0일 안에 뭔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챗 GPT가 분석한 이번 문건의 분위기도 꽤나 재밌습니다. 암호화폐 커스터디는 미래 금융에 있어서 최대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토큰화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은행이나 거래소에 대한 불신으로 개인이 직접 보관을 하는 셀프 커스터디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어느 시점이 되면 누구나 콜드월렛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일부 물량은 디센트 월렛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콜드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 하나 정도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콜드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꽤나 의미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언제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기술적인 흐름보다 비트코인 현물 ETF 등 이슈적인 부분에 좀 더 영향을 받아주면서 일시적으로 38,000달러 부근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대로 추가 저항 돌파가 이루어질지, 조정이 한번 나와줄지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70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2%대 중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은 반감기 전에 45,000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32,000달러에서 35,000달러까지 큰 폭의 조정을 거친 뒤에 여기서 통합될 것이다. 사이클은 반복되기 마련이고 비트코인은 지난 2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정확히 1년 전 오늘 비트코인은 FTX 붕괴 이후에 15,500달러까지 폭락을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전설적인 매수 기회를 제공했다. 365일이 지난 지금 비트코인은 37,900달러에 도달을 해서 144%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장기 투자의 힘이라는 게 간단치 않다라는 점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역시나 현물 ETF 이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 카이코의 애널리스트 리아드 캐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지난번과 동일한 이유로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SEC는 당시 현물 시장이 잘 규제되지 않고 있다라며 해당 상품 승인을 거부했는데, 이번 신청서의 핵심 포인트는 감시 공유 계약이다. 이 시장 규모는 상당하고 ETF 가격을 조작하려면 시장 자체를 조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블랙록은 코인베이스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다 됐다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의 찰스 가스파리노는 블랙록이 1월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말을 소식통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라면서 트윗을 날렸는데, 역시나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는 승인 여부는 이제 방향성이 분명해졌고 문제는 시기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P모건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 랠리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근에 시장 급등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따른 자본 유입이 기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존재하는 캐나다와 유럽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대신 그레이스케일 GBTC와 비트코인 선물 ETF의 자본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또 규제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것도 걸림돌인데,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크다. 내년에 예정된 반감기 호재도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상당히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의 흐름 역시 눈에 띕니다. 단숨에 2100달러로 치고 올라갔는데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2000달러 돌파에 성공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을 움직이게 만든 존재는 역시나 블랙록이었습니다. 몇 시간 사이에 두 가지 소식이 더해졌는데, 먼저 시장을 흥분하게 만든 것은 블랙록이 델라웨어주에 아이쉐어 이더리움 트러스트를 등록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주관사인 나스닥이 미국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게 단순 루머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경험치기 조금 쌓이긴 했는지 이번 나스닥의 신청서 내용이 꽤 재밌습니다. 신청서에는 그레이스케일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핵심은 현물과 선물 ETF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CME 이더리움 선물 가격이 이더리움 현물 가격과 상당히 일치한다. SEC는 이더리움 선물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ETF를 승인했는데 현물 기반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상품도 승인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SEC의 차별적인 취급이 완전 문제다. 이런 점을 언급하면서 SEC를 향해서 시원하게 돌려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대형 금융그룹인 노무라 홀딩스의 암호화폐 자회사 레이저 디지털도 이더리움 펀드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펀드는 케이맨 제도 기반의 장기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데, 커스터디는 코마이누가 맡는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현물에 투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도 함께 노린다라고 하는데, 기관들 꼬시기에 딱 좋은 상품을 만든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UBS가 홍콩에서 암호화폐 선물 ETF 거래를 제공할 거라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UBS 홍콩 플랫폼이 홍콩 금융당국이 승인한 3개의 암호화폐 선물 ETF를 고액 자산가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할 예정이고, 이 3개의 ETF는 삼성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 ETF, CSOP 비트코인 선물 ETF, CSOP 이더리움 선물 ETF 이렇습니다. 이런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앞다퉈서 암호화폐 ETF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유, 여러 가지 생각거리들 안기는 부분입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중요 지지라인인 0.66달러에 대한 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플 스웰 이전에 급등하고 이벤트 이후에 조정받는 전형적인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XRP의 흐름과 관련해서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지금 XRP는 0.6649달러에 대한 분명한 저항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4시간 차트와 일간 차트에서는 이 구간을 돌파해 줬기 때문에 주간 차트에서도 여길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의 목표는 1.05달러와 1.88달러 그리고 5.85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딱 이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주간 종가를 이 위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줄지가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글로벌 XRP 홀더들이 기다렸던 소송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벌금 합의 이슈와 관련한 양측의 미팅 스케줄 제안이 나왔는데 SEC와 리플은 스케줄 명령이 나온 날부터 90일 일정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0일 안에 뭔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아날리스트 토레스 판사가 이걸 검토한 뒤에 날짜를 정리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법원에 제출된 내용이 얼핏 조금 밋밋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챗 GPT가 분석한 이번 문건의 분위기도 꽤 재미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문서는 합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고 있지만 양측이 여전히 소송 절차에 참여하고 있고 향후 법정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합의는 어느 단계에서든 발생할 수 있고 공식적인 소송 절차와 함께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준비가 합의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포지셔닝의 일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 포인트가 담긴 요약인데 먼저 7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증권으로 판정된 XRP에 대한 벌금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이걸 싹 다 투자 목적이 있다라고 과연 단언할 수 있는 것인가? 미국 이외 지역 기업에 판매된 XRP, 특히 투자 목적이 아닌 ODL 유틸리티 목적이 더 강한 부분도 벌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서 벌금 합의 자체도 상당히 복잡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챗 GPT가 합의 협상에서 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포지셔닝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벌금 합의가 적절한 벌금 액수에 맞춰서 잘 되면 좋은데 이게 기관 물량에 대한 부분만 합의가 이루어지고 2차 시장 판매 물량은 비증권이라는 약식 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부분만 놓고 정식 재판에서 다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금 합의 이후에 2차 시장 판매 물량을 놓고 1심 정식 재판이 진행되는 겁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이번에도 끝까지 가서 끝장 보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상태인데 과연 기습적인 합의가 가능할지 아니면 진짜 최악의 경우 대법원까지 가게 될지 그런 여러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